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로크의 누리코입니다. 슈프림 2025 FW가 발매가 됐어요. 발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례 행사처럼 의례처럼 하는 어떤 아트웍이 있었고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게스트 우리 한승재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프림 하면 또 그 포토티로 처음에 캠페인을 좀 하잖아요. 그쵸. 그 포토티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다들 아실 플레이보이 카티였습니다. 플레이보이 카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플레이보이 카티 애틀랜타 출신의 래퍼죠. 이전에는 썰 까띠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플레이보이 카티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패션 쪽으로도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리고엔스나 뭐 발렌시아가부터 해서 또 이제 어나니머스 클럽이라는 이제 브랜드들, 그러니까 하이 패션을 굉장히 자기 스타일대로 잘 입는 아티스트로 유명하고, 그의 레코드 이름인 오피움, 이제 오피움의 옷을 따라 입는 이제 뭐 오피움 갱 뭐 이제 이런 문화도 이제 미국 뭐 10대 20대 사이에서도 정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여담으로 뜬금없이 좀 한국 아이돌들 좀 이제 샤우트 하는 걸로 좀 이제 유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와 이어져서 약간 국뽕이 차오른다 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아트 딜러. 네. 저는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아트 딜러가 제가 아는 아트 딜러가 맞나, 근데 그 아트 딜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고,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좀 드리자면,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플레이보이 카티의 오피움 사단의 유일한 한국인 프로듀서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키스에이프의 잊지마라는 뮤직비디오를 디렉팅하기도 했고요. 이제 음악적 프로듀서로서의 좀 역량도 되게 뛰어나서 이제 카티 이전에도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의 프로듀싱을 좀 많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션의 세이브 타임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도 예전에 이제 잠깐 이제 같은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분의 작업물을 좀 이제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의류 작업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벌써 10년 가까이 더 된 일인데, 그 당시에 없었던 막 이제 이미지들을 콜라주를 해서 의류 이제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법에 되게 능하셨고, 아 정말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형이다. 정말 보고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보고 살짝 놀랐던 거예요. 이번 거는 바로 우메즈 카즈오입니다. 이분은 일본 호러 만화의 엄청난 거장이에요. 어느 정도 거장이냐면 이토준지라는 엄청 유명한 일본 호러 만화의 그 진짜 이분도 거장이시지만 그분이 많이 영향을 받은 만화가예요. 저도 사실 이토준지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이토준지 팬클럽이었거든요. 이토준지 팬클럽. 실제로 있나요? 이토준지 팬클럽?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나우누리라는 PC통신에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토준지를 찾다 보니까 이 우메즈 카즈오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파고 파다 보니 이제 원류에 닿게 되는. 맞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표작이 표류교실이라는 대표작이 있고 그걸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일본 만화 보면 멀쩡한 얼굴이다가 갑자기 심각한 뭔가 장면 나오면 얼굴 그림체 확 변하는 거 아세요? 개짜 가족 같은 만화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분이 원류예요. 이분이 원조예요. 창시자죠. 네, 그래서 그 표정을 우메즈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계에도 사실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아트웍은 1973년에 엑소시스트 영화 있잖아요. 네. 미국 영화. 네. 그게 이제 개봉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그걸 좀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 홍보를 하기 위한 만화를 그렸어요. 우메즈 카즈오가. 그래서 그거를 소년 썬데이인가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거의 스틸 컷들이에요, 저 아트웍이. 슈프림답지 않게 좀 많이 좀 꼬아놓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느낌도 있고 네. 이제 일본 느낌도 섞어 놓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은 24년도에 위암으로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쫄보라서 이 호러스러운 그래픽들이 좀 무서워요. 아까 팬클럽 하셨다고. 다음으로 저희가 볼 아이템은 대시 스노우의 이제 아트웍이 들어간 워크 자켓입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뭐 이제 포토그래퍼 그리고 이제 콜라주 아티스트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본인만의 작업물을 좀 되게 반항적으로
남기다 이제 간 아티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반항적인 나머지 27세가 되는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제 하늘로 가게 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정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 비판적인 작품 비리를 저지른 이제 경찰 45명의 기사를 이렇게 막 모아서 콜라주를 해서 그 위에 자신의 이제 자손들을 흩뿌리는 그런 작업물로 이제 엄청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 아빠의 씨앗. 예. 아빠의 씨앗. 아빠의 씨앗. 그 작품이 아마 Fuck the Police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이름도 강하고 작품도 강하다. 대시 스노우에 덱이 나오거든요. 그 덱에 빈라덴 뉴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뭔가 어떤 다른 문화권에 가시면 요거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대시 스노우의 작품 이름이긴 하거든요. 이 콜라주가 9.11 이후에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시 스노우의 전체 인생을 이렇게 조금 공부해보다 보면 정말 너무 특이한 삶, 그러니까 영화같이 살았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도 그렇고 요절한 계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는 사실 이게 작가가 찍은 이제 사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그의 사진은 뭐 이제 자기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본능적인 그 뉴욕의 모습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시 스노우는 사실 2016년에 슈프림과 콜라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한 적이 있고 꽤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셀린홈랑도 협업을 했습니다.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에디 슬리먼 시절이죠. 왜 이렇게 슈프림하고 좀 자주 협업을 하냐 생각해보면 IRAK라는 엄청 유명한 그래피티 크루가 있었어요. 뉴욕의 전설이라고 했으면 그래피티 크루가 있는데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수장이 마틴스라는 분이거든요. 그 마틴스라는 분이 슈프림의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장을 뭐 만드는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했고 그리고 어라이프에서도 있었습니다. 아, 이건 내부자란 뜻이네요. 그렇죠. 스지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말해놓고 이제 결론은 스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또 뉴욕을 잘 담고 있지 않나. 우텐클랜 그리고 마이클 잭슨 그냥 묶었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지금 2025년에 우텐클랜이 어떤 그룹이에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마이클 잭슨 이 어떤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냥 요런 협업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 뭐 36 챔버 아트웍을 활용한 후드도 나왔고 그다음 럭비저지 저 킬러비라고 하는 게 또 우텐클랜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벌이 나오는 그런 저지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여기에 후드에 여기에 그 데인저러스 그 노래의 아트웍을 이렇게 넣은 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 중에 영포티라는 그 신조어가 있잖아요. 제가 영포티로서 제가 좋아하는 문화들을 이렇게 담고 있으면 그 영포티 패션에 빠지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슈프림도 영포티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아닐까요?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사실 뭐 부정적인 의미로 영포티를 많이 쓰시지만 우리 나이 또래 이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같이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전 슈프림 너무 좋아하지만 좀 뻔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오히려 그만큼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게토 보이즈 약간 이런 조금 나만의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는 아티스트가 없다. 카티. 그리고 여기 마이클 잭슨 우텐클랜 쳐버리니까 사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나만 아는 사람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안 알려진 멋있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르자의 아트웍을 이용해서 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컵이 마이센이라는 유럽 최초의 경질 백자를 만든 회사에서 나와요. 이게 1710년부터 이 사람들이
이 백자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진짜 유럽 최고봉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저는 아트피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아트피스처럼 저 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수제품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브랜드도 꽤나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는 거. 다음 제품 넘버9입니다. 지금보다는 2000년대 초반을 강타했던 일본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솔로이스트라는 브랜드의 디자이너로서 좀 더 여러분께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카히로 미야시타라는 디자이너의 브랜드고요. 이 디자이너는 여러분도 잘 아실 법한 그 일본의 이제 네펜데스라는 이제 의류 스토어에서 일을 하던 와중 이제 본인이 너무도 좋아하는 커트 코베인의 유서 마지막 줄에 It's better to burn out than to fade away라고, 서서히 재가 될 바에는 한순간 불타는 게 낫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닐 영이라는 이제 가수의 이제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이제 유서의 마지막 줄에 적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상세하게 알고 있냐면, 저도 당시에 그의 사상에 너무 심취해서 제 쇄골에 타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같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그걸 타투로 남기고 이제 우리의 타카히로 미야시타상은 이제 거기서 좀 다른 식으로 영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해야겠다. 가슴에 새겼구나. 가슴에 둘다 새기고 이제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시는 걸 택하신 거고, 저는 이제 인생에 담아가는 걸 택한 건데, 제 마음속에 담아가를 택한 건데, 1997년도 그때 만드신 브랜드가 이제 넘버9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또 이제 비틀즈의 엄청난 팬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존 레논을 좋아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비틀즈의 유명하지 않은 레볼루션 9이라는 노래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넘버9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넘버9을 운영하던 이제 타카히로 미야시타가 이제 2000년대 한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영화를 두 영화를 꼽았는데, 그중 하나로 아웃사이더라는 영화를 꼽았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인 투비트가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되게 많은 등장을 한다고 해요, 여러 번. 이에 이 타카히로 미야시타는 이 미키마우스의 이제 밴드 또 이제 펄잼의 리더인 이제 에디 베러의 모습을 미키마우스 그래픽이랑 이제 합성을 해서 이 그래픽을 이제 넘버9 운영 당시에 2000년도 이제 제품으로 발매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컬렉션의 제품은 이제 그때 그래픽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콜라보가 아닌가. 자, 그 다음 아트웍은 All Dogs Go to Heaven입니다. 모든 개는 천국에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제목이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느낌인데, 이 만화 아트웍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아트웍 보시면 막 돈,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깽단으로 살던 강아지가 있습니다. 찰리라고.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배신으로 죽었을 거예요. 죽고 나니까 사실 인간이라면 깽단으로 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기 마련이죠. 근데 얘는 강아지잖아. 모든 강아지는 천국에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강아지가 깽다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세계물이야 이게. 강아지의 이세계물. 강아지이자 깽단인 내가 천국에 간다면 약간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희생을 배우고 약간 요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동 만화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교훈적이지만, 갱단, 이 아트웍에도 막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밝은 느낌이 아니거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아동 만화가 맞냐? 아동 만화로서는 너무 다크하다. 극장 개봉 때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는데, 이게 비디오 테이프이 나오면서 빵 터진 거예요. 컬트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 재평가가 되면서 인기가 한번 확 올라갔었던 그런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의 배경은 1930년대 뉴올리언즈인데, 그 당시의 사회를 정말 좀 잘 보여줬다. 도박장, 막 범죄들도 많고 빈민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려낸 만화라고 합니다. 이 속편이 조금 더 아동틱해졌어요. 좀 조정을 좀 했군요. 네, 그 해서 후에. 약간 귀염귀염한 스토리로, 예쁜 스토리로,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귀염귀염한 스토리로 진행이 돼서, 속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습니다. 찰리의 하늘나라 대소동 으로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 프리뷰 나오고 한번 훑어보셨나요? 네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소개드렸던 그
콜라보 말고도 의류 디테일에 뭐 이제 체크라든지 뭐 이제 스터드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이 많아서 제가 봤던 이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는 좀 재밌다. 사실 뭐 제가 생각했던 올 시즌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기 라쿤푸어라고 하죠. 이렇게 막 털이 막 이렇게 소복하게 달린 이제 후드 제품들이 좀 이제 강세를 띠지 않을까, 특히 아우터 쪽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슈프림에서도 이제 해당 제품이 이제 발매되는 모습을 보였고, 강한 패턴의 의류가 아무래도 확실히 좀 많아서, 그럼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품들이 막 이제 뭐 여러 개 좀 나왔어서 이것도 되게 재밌다 하는 포인트로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슈프림 2025 FW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